네, 이제 마지막 세션이죠. 이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 2, 즉 이 섹션 3에서는 atful이라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fedHM이라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연합학습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구는 atful이라는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이제 2023년에 유비컴프 리뮤트에 게재된 연구입니다. 네, 먼저 atful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기 앞서서 이 atful이라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가 연합학습이라는 분야에서 과연 어떠한 챌린지들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들, 이러한 전통적인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와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서 소개되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들을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두 문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들이 CNN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고려와 그리고 RNN 기반 모델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더라도 기존의 프레임워크들은 적응성 및 확장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의 성능, 네트워크의 환경, 그리고 모델의 변경, 이러한 것들로 인한 연합학습 스킴의 조절 또는 변경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 이러한 두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와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동시에 개인화 기능을 지원하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tful을 소개하게 됩니다. atful은 self-attention mechanism 기반의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로 모델에 부착 가능한 attention 모듈들을 공유하고 attention 피처 맵을 추가적으로 공유하여서 유저 그룹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attention 모듈의 사용으로 DNN 모델의 변경 없이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과 특히 RNN 아키텍처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텐션 모듈 덕분에 통신과 연산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연합학습에 사용하는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네, 이제 애플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와 그 연합학습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는 일반적인 연합학습과 같이 동일하게 초기화된 모델을 각 로컬 디바이스에게 공유하게 됩니다. 네, 이후 각 로컬 디바이스는 각 로컬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로컬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로컬 디바이스는 학습된 모델의 어텐션이 가지고 있는 웨이트와 그리고 피처맵, 즉 정확하게는 어텐션 파라미터와 그리고 어텐션 피처맵만을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서버는 이제 어텐션 피처맵을 이용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컬 디바이스 그룹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로컬 디바이스 간에 이제 유사한 이제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룹핑 기반으로 어그리게이션을 진행해서 어텐션 모듈의 웨이트, 즉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어텐션 모듈의 파라미터를 다시 각 로컬 디바이스에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을 타겟 어플리케이션의 수련 목표까지 3번 과정부터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어텐션 모듈의 역할, 적용 방법, 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어텐션 모듈을 총 3개 사용합니다. 총 3개 사용합니다. 3개의 어텐션 모듈은 local, subglobal, global, local, subglobal, global 어텐션 모듈이며 그림과 같이 DNN 모델의 local 파트, 그리고 그 다음에 subglobal 파트, 그리고 global 파트에 이렇게 적용되게 돼서 여기에서 DNN 모델에 정확하게는 DNN 모델 파라미터의 abstract한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텐션 모듈의 파라미터만을 공유함으로써 애플은 통신 및 연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동시에 최대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어텐션 모듈이 이제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네, 여기서 보이시는 input x는 네, one by one convolution 레이어를 통과하여서 키와 value로 사용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RNN 모듈을 통과한 이제 output y는 똑같이 one by one 레이어를 통과하게 돼서 쿼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대로 이제 dot product, softmax, element wise addition을 이용하여서 attention weight, attention filter map, attention output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attention output과 그리고 실제 여기 output y는 one by one 컨볼루션을 통과하여서 다음 RNN 모듈의 최종 입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스킴의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처음에 셀프 어텐션 모듈이 어떠한 특정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도대체 이 트레인업이란 파라미터가 없는데 무엇을 공유한다는 거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어텐션 모듈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쿼리, 키, value와 어텐션 모듈의 아웃풋 정보를 담고 있는 이 one by one 컨볼루션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one by one 컨볼루션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더 공유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어텐션 피처 맵입니다. 이를 유저 그룹핑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안하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인 애플은 5개의 베이스라인 프레임워크들과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이제 모델이나 프레임워크의 파라미터들은 베이스라인에서 제한된 파라미터를 최대한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연합학습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50라운드에 5번의 로컬 에폭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셋 컨피규레이션은 3개의 타겟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즉 이제 ECG 데이터인 MIT BIH 데이터셋과 HAR UCI Human Action Recognition 데이터셋, 그리고 LabDES 데이터셋입니다. 네. 그리고 사용된 데이터셋은 각 데이터셋의 클래스의 개수가 7개, 6개, 8개이고, 그리고 데이터셋의 샤팅을 적용해서 각 데이터셋의 로컬 디바이스 수는 47개, 300개, 240개로 설정하였으며, 따라서 각 로컬 디바이스는 평균 2000개에서 34개, 30개의 샘플 수를 갖게 됩니다. 네, 타깃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은 애플의 설계 목적에 맞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분석하는 3개의 어플리케이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어플리케이션의 세부 실험은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의 RNN 기반의 모델 지원 가능성과 그리고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의 확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주요 실험들 중에서 실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주요 실험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제 실험은 이제 부정맥 분류를 위한 생체 신호 분석이며 유저 그룹핑에 대한 실험입니다. MIT BIH 데이터셋과 바이 LSTM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그렇죠? MIT BIH 데이터셋과 바이 LSTM을 이용해서 학습 진행했을 때 데이터의 분포가 유사한 유저들끼리 과연 그룹핑이 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43번 유저를 중심으로 50라운드를 학습하면서 50라운드를 학습하면서 라운드가 이제 점점 증가할수록 다른 유저들과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히트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43번 유저와 데이터의 분포가 비슷한 47번 유저 그리고 14번 유저의 시밀러리티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43번, 47번, 그리고 14번 유저를 보았을 때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43번 유저와 그리고 47번, 14번 유저의 데이터의 분포가 굉장히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Human Activity Recognition Task이며 HAR UCI 데이터셋과 그리고 ByLSTM, HAR UCI 데이터셋과 그리고 ByLSTM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라운드 50을 유지하면서 로컬 에폭을 5, 15, 25로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참여자의 수를 5, 10, 15로 증가시키면서 다른 5개 베이스라인들과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모든 실험에서 여기 빨간 색깔 그래프인 이 애플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인 오디오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는 라브데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으며 LSTM, ByLSTM, 그리고 Sequencer LSTM을 사용하여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여기 A 그래프, Inference Accuracy, 그리고 B, Communication Cost, Server Side Computation Time 이 세 가지 그래프에 지금 이 연두색 박스에서 모두 보실 수 있듯이 네. 애플은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 실험 결과인 로컬 사이드에서의 이제 로컬에서의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아주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결과는 컴퓨테이션 타임의 비교 기준이 되는 Fed Average 빨간 박스의 이 Fed Average와 비교를 하였을 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Fed Attend을 실제 Embedded 플랫폼에서의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성능 평가로서 아까 앞선 오디오 분석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라브데스 데이터셋과 그리고 ByLSTM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와이파이 기반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4개의 제슨 나노 그리고 5개의 제슨 TX2 그리고 3개의 라즈베리 파이 4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12개의 GPU 인베디드 플랫폼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 결과 애플은 모든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유사한 성능 증가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로컬 컴퓨테이션의 시간은 디바이스의 성능이 가장 좋은 TX2에서 당연히 약 5초 정도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애플은 실제로 Embedded GPU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는 프랙티컬한 그러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애플은 이제 부착 가능한 Attention, Self-Attention 모듈을 사용해서 아키텍처의 수정 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DNN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 Attention 모듈만을 공유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낮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합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및 RNN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저전력 컴퓨팅 플랫폼, 방금 이전에 실험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GPU 인베디드 플랫폼에서도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그러한 연구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페이퍼는 이제 FedHM이라는 페이퍼입니다. 이 페이퍼는 2023년에 ICT 익스프레스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네, 이번에는 이기종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이기종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델의 특정 레이어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델의 다른 파트들은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구성을 하고 공유할 이제 레이어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설계를 하여서 연합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모델을 설계할 때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은 이제 두고서 FC 레이어들은 동일하게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이 로컬, 글로벌, 페드 에버리지가 있었죠. 로컬 파트와 글로벌 파트로 나누어서 글로벌만 공유하는. 하지만 이제 모델을 다 공유해도 사실 힘든 상황에서 이런 방식들은 성능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공유 가능한 레이어를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애플에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였죠. 그때는 이제 셀프 어텐션 기반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이기종 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은 앞선 슬라이드 내용을 좀 더 보기 좋게 글로 정리해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이기종 모델 사이에 연합학습이 가능해야 하고 두 번째,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통신 및 연산 비용이 낮아야 합니다. 솔직히 욕심 많은 방법이죠. 트레이드오프를 좀 깨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edHM은 다양한 모델 구조 간에도 공유 가능한 모듈을 베이스라인 모델에 추가하여 연합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모델 파라미터에 앱스트랙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레이어를 추가하여서 이렇게 추가된 모듈 또는 레이어에 파라미터만 공유하겠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네, FedHM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의 챌린지는 단순합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첫 번째로는 이기종 디바이스의 이기종 모델 지원의 필요성, 이것이 첫 번째 챌린지고요. 그리고 이걸 결국에는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LG Fed Average와 같이 아키텍처의 공유 가능한 레이어 파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연합학습할 때 사용하겠다. 즉 글로벌 파트만 공유하겠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베이스가 되는 아키텍처는 베이스라인 모델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레이어를 붙여줌으로써 혹은 추가적인 모듈을 붙여줌으로써 이 모듈 또는 이 추가적으로 붙여진 레이어만을 공유하여서 연합학습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모델 파라미터의 abstract한 representation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런 방식을 적용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의 성능이 이제 개인화된 모델의 성능에 초점을 좀 맞출 거냐, 즉 각 로컬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로컬 모델의 성능에 초점을 맞출 거냐, 즉 로컬 모델의 퍼포먼스에 좀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은 글로벌 모델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출 거냐라는 건데, 세 번째로는 개인화 모델과 이러한 글로벌 모델, 즉 일반화 모델의 성능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모델의 성능을 모두 다 잘 이끌어내는 것이 세 번째 챌린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경량화된 솔루션이어야겠죠. 네, 따라서 제안하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는 FedHM의 전반적인 학습 절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로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연히 개별적인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각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서로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학습이 완료되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학습한 모델에서 추출된 공통 정보, Common Information, 이 CI라고 되어 있는 이 Common Information을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전달되는 공통 정보는 이제 FCN의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델 구조에 상관없이 베이스라인 모델의 로컬 투 글로벌로 확장되는 representation 정보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바로 FedHM이 기존 방법들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면 서버는 각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공통 정보를 모아서 이를 평균내는 방식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업데이트된 Common Information, 즉 FCN 파라미터들은 다시 로컬 디바이스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FedHM이라는 이러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며, 그리고 또한 이 FedHM이라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기종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라인 모델에 FCN이라는 이러한 모듈을 부착하게 하여서 이를 통해 얻어진 커먼 인포메이션만 공유한다는 것을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Fed HM을 사용하는 이런 FCN 기반의 DNN 추상화 구조, 특히 로컬 투 글로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피처맵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컨볼루션 블록을 통과하면서 이제 로컬, 세미 로컬, 글로벌 이렇게 피처맵으로 점점 추상화가 되게 되죠. 이때 Fed HM은 단순히 이러한 피처맵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FCN 구조를 활용하여서 공통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합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각 피처맵에서 나온 출력들은 이제 디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업샘플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처맵은 점진적으로 재구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업샘플링은 기존의 코어스한 정보를 덴스한 형태로 복원하면서 로컬 투 글로벌 리셉티브 필드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컨볼루션 블록에서 얻어진 글로벌 피처맵은 디컨볼루션을 거쳐서 세미로컬 수준의 이제 해상도로 확장이 되게 되고, 이는 이전 단계에서 얻은 세미로컬 피처맵과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Common Information A로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미 로컬 피처맵은 다시 디컨볼루션을 거쳐서 로컬 수준으로 확장되게 되고, 로컬 피처맵과 결합되어서 Common Information B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Skip Combining Connection입니다. 단순히 디컨볼루션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레벨의 특징 맵과 연결하여서 스페이쇼 템포럴한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즉 로컬리티에 대한 정보를 방지하고 높은 표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깊고 추상적인 의미 정보를 얕고 세밀한 뭔가 로컬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용하는 스크립 커넥션의 효과를 그대로 연합학습 구조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Fed HM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모델의 아키텍처에 관계없이 로컬 투 글로벌한 이러한 모델 파라미터의 정보를 일관된 방식으로 추출하고 이를 공통 정보로 활용하여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Fed HM의 이발리에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사용된 데이터셋으로는 사이파10과 그리고 FEMNIST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사이파10은 이미지 분류를 위한 대표적인 데이터셋이죠. 그리고 FEMNIST는 다양한 사용자부터 수집된 손글씨, 숫자, 이미지, 그리고 캐릭터들도 이제 같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델 구조 측면에서는 레즈넷의 다양한 변형 모델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레즈넷 8, 34, 50. 네, 그리고 데이터 분포는 비독립적이고 동일하지 않은 당연히 non-IID 환경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합학습 환경 설정 측면에서는 이제 한 라운드에 참여한 클라이언트의 수를 50, 15로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또한 해보았고, 그리고 각각의 로컬 에폭을 이제 10, 15, 20으로 증가시키면서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습은 50라운드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으며 배치 사이즈는 16으로 고정이 되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사이파10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정확도 평가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로컬 에폭수에 따른 정확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에서 로컬 에폭수가 많아질수록 수렴 속도는 빨라지고 정확도 역시 향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Fed HM은 로컬 에폭의 수가 10, 15, 20으로 이제 증가하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와 빠른 수렴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수에 따른 정확도를 확인해 볼 텐데요. 참여하는 클라이언트 수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에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좋아지며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체 정확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Fed HM은 15명의 클라이언트가 참여할 때 98.48이라는 정확도를 이제 달성하였으며, Fed 에버리지는 94.83, 퍼fed는 46%, pfed는 93%의 이제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모든 성능을 이제 상회하는 성능을 Fed HM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FEMNet 데이터셋을 활용한 정확도 평가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FEMNet는 사용자 간의 이질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이파 10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FED HM은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로컬 에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는 당연히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특히 20의 로컬 에폭으로 학습을 하였을 때 FED HM은 98.71이라는 성능을 달성하였으며, 동일 조건 하에 FED 에버리지는 94%, 펄페드 49%, 피페드미 93%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여 클라이언트 수에 따른 정확도를 보면, 참여는 당연히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많아질수록 일반화 성능이 당연히 또 향상되어서 정확도가 당연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 15명의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FED HM은 이제 84%의 정확도를 기록을 하며 다른 어떤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이파 10과 이 FEMNIST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FED HM이 높은 이질성을 가진 환경에서도 나름 안정적이고 그리고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FED HM의 통신 및 계산 비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룹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제시된 이러한 표는 사이파 10과 그리고 FEMNIST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네 가지 프레임워크 간의 이제 비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FED HM의 효율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통신 비용을 살펴보시면, 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살펴보시면, FED HM은 단순히 2.54MB의 비용만 소모하는 반면 Fed Average, Pure Fed, PFEDMI는 각각 72.25라는 72.25MB의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약 Fed HM이 약 28배 정도 더 적은 데이터를 전송하면서도 협업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FCN 기반의 공통 정보만을 이제 공유하는 방식 덕분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서버 측 계산 비용 역시 당연히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FED HM은 라운드당 0.03에서 이제 뭐 0.05 밀리세컨드 수준으로 연산을 마치며, 이는 경량 FCN 모듈로부터 공통 정보를 추출하는 구조의 효율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로컬 디바이스의 계산 컴퓨테이션 오버헤드 또한 이제 FED 에버리지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FED HM의 정규화된 연산 비용은 1.03에서 1.04 사이로 FED 에버리지의 기준값인 1과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는 즉 연산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질적인 딥러닝 모델 구조를 가진 장치들 간의 연합학습은 구조적 비호환성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과제입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합학습 프레임워크들은 동일한 모델 구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키텍처를 가진 장치 간의 협업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식이 바로 FED HM이고, FED HM은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을 활용하여서 각기 다른 모델로부터 Local to Global 모델 파라미터의 abstract한 representation을 추출하고 이를 공유 가능한 정보로서 활용하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 덕분에 이제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계산량과 통신 비용은 최소화하는 그러한 설계의 이점 또한 가지고 있는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이제 오늘 발표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효율적인 연합학습은 여전히 성능, 그리고 뭐 통신 오버헤드, 뭐 연산 오버헤드, 이러한 오버헤드들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자화, 퀀타이제이션이나 스파시피케이션 기법들도 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추가적인 파인 튜닝 방식이 들어간다거나 아까처럼 패드 마스크에서는 이제 파인 튜닝이랑 뭐 프로닝 같은 방법들이 추가적인 방법들이 들어갔죠. 그리고 패드 MD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고요. 퍼블릭 데이터셋으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다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트레이닝을 각각의 로컬 디바이스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또 트레이닝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또 하나의 대안인 즉 모델 추상화 기법입니다. 이는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하더라도 로컬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분포, 즉 로컬 모델 파라미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공유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본 발표에서 소개해드린 애플과 패드 HM은 바로 이러한 추상화 기반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서 서로 다른 아키텍처 간에도 공통된 표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모델 추상화는 잘 설계만 된다면 통신과 연산 측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도 측면에서도 최소 성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트레이드오프를 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모델 추상화 전략은 주로 CNN과 같은 스페이쇼 템포럴한 컨셉 기반의 딥러닝 모델에서 로컬 투 글로벌로 이어지는 어떤 피처 매핑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은 점점 더 트랜스포머 기반의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비전 분야의 VIT나 뭐 스윙 트랜스포머, 음성인식 분야의 웨이투백,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분야의 버트나 라마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델들은 기존의 스페이시오 템포럴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구조에 의존하여서 정보를 활용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추상화 기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제 모델 추상화 논리 또는 기법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연합학습의 연구는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를 깨기 위한 방식으로 저는 모델 파라미터의 추상화 기법을 제안을 했지만 이런 모델 추상화 기법은 앞으로의 이제 모델 패러다임의 쉬프트에 맞춰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특화된 모델 추상화 기법 또는 방안들을 탐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텐션 가중치 자체를 이제 뭐 추출해서 어떤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디바이스 간의 공유 가능한 어텐션 헤드라든가 어떤 어텐션 레이어를 이런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스페이쇼 템포럴한 이런 아키텍처를 넘어서 이제는 트랜스포머 중심의 일반화된 파라미터 추상화가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늘의 강의를 이제 마치겠으며 혹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제 공유해 드린 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